미국과 관련해 갖고 이제 뭐 몇 가지를 따른 미국의 달러 약세, 그다음에 주가에 대해서도 좀 봤는데요. 뭐 마지막 미국 포인트를 하나 더 보자고 하면 파월 의장이 5월 달에 그만두나요? 그러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중간선거가 11월인데 11월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차피 지금 재정 완화 정책, 통화 완화 정책을 강하게 밀고 가고 있어서 뭐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사람을 연준 의장으로 뽑겠다. 그리고 현재 연준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미국 연준의 행방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11월까지는 뭐 금리를 그렇게 막 속도 있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올리지는 않을 그런 거죠. 그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 채권 금리는 이미 그걸 반영을 하고 있어요. 이미 페드 연준의 독립성도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걱정을 하고 있는 요인이다 보니까 저는 딱 한마디로 달러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달러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꼬리 위험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. 기본적으로 거기 안에는 다 이런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정책 불확실성 내지는 정치적인 또 불확실성 그리고 페드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지금 중장기 채권 금리가 안정화되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. 뭐 사실은 결국 미국의 서버린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근데 이건 꼭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지금 전체적으로 선진국들 다 지금 같이 겪고 있는 문제예요. 또 다른 서버린 리스크의 시기가 미국발로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. 선진국 통화들의 꼬리 위험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. 근데 사실 페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금리는 사실 초단기 금리거든요. 그렇죠. 예. 그거가 이제 결국은 장기까지 이제 전파가 돼야 이게 효과가 생기는 건데 지금의 양상을 보면 10년 금리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안 빠지고 있다고요. 그러니까 페드가 그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그게 과연 떨어질 거냐.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는 이 페드가 또 섣불리 그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더 강화돼서 장기적으로는 사실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게 이제 10년 금리에 반영이 돼서 이게 이제 금리가 안 내려올 수 있는 거죠. 사실 실물 경제를 결정하는 건 요 10년 금리 또는 더 장기로 모기지 론을 하는 이런 금리들이 굉장히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영향력이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좀 불안한 요소고요. 근데 이제 한 가지 약간 낙관적인 측면에서의 시나리오는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지난 4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4%가 넘게 나왔더라고요. 그렇죠. 예. 그게 이제 연율이긴 한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. 사실 물론 이제 공무원들 이 스톱되면서 이제 여러 통계치가 이제 잘 안 나오면서 뭔가 좀 통계치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또 지금 실업률은 오히려 4%를 넘어서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실업률은 이렇게 높아지는데 실물 경제의 경제 성장률은 높아진다. 이거는 생산성의 발전 외에는 설명할 게 없는 AI 거거든요. 투자 효과다. 네, 그러니까 지금 스캇 베센트가 계속 주장하는 게 지금 AI가 생산성을 굉장히 높이고 있고 이게 이제 가격을 하락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그런 어떤 생산성 증가로 잡힌다는 거거든요. 저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 자료 읽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로우 하이어, 로우 파이어인데 실제로 어떤 기업인의 인터뷰를 보니까 만약에 네가 사람을 두 명 중에 한 명을 고용을 해야 할 수밖에 없고 한 명을 파이어해야 된다 그러면 누구를 하겠냐면 주니어를 한다는 시니어를 그렇죠.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시니어가 이 상황을 전부 다 파악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AI를 가지고 일을 하면 생산성이 훨씬 높아지고 어리버리해갖고 회사에도 적응도 안 되는 주니어는 사실상 AI 활용도가 높지 않다.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 현상에 보면은
적게 고용하고 적게 해고하지만 이 해고에나 고용 안 하는 거에 대부분이 다 주니어로 가서 주니어 실업률이 엄청나게 맞습니다. 높아요. 좀 어떻게 생각하면 금년이야말로 중앙은행 순환시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. 이걸 보시면 되게 특이한 거를 볼 수 있는데 작년도 1, 4분기에서 4, 4분까지 각 중앙은행의 포지션이 어떻게 달라졌나를 보는 거예요. 이게 보면 그러니까 제 1, 4분면이 제일 어려운 데예요. 실업률도 높고 인플레도 높은데요. 여기서는 어떤 걸 하기가 어려워요. 근데 되게 흥미로운 거는 1, 4분기에 보면은 이쪽으로 그렇게 많이 집중이 안 돼 있었어요. 전부 다 그래도 여유 있는 데에 있었거든요. 둘 중에 하나가 문제였지 둘 다 문제인 데는 지금 4분기는 다 몰려 있어요. 그래서 미국도 보면은 4, 4분면에서 1, 4분면으로 왔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위로 다 이동을 해갖고 지금 영어로다가 higher inflation, higher unemployment 이쪽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쪽에 몰려온 데가 그전에는 아니었었는데 중국, 일본, 미국 다 이렇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가장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연준도 이거를 노동시장이 안 좋다고 그래갖고서는 금리를 인하하느냐? 그렇게도 그러면 이제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것도 참 어렵고 또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이제 글로벌 경제 전망이니까 이 시점에서 여기 일본하고 한번 중국을 보시죠. 중국도 보면은 지금 이제 어려운 데로 옮겨와 있어요. 일본도 지금 저쪽에서 좀 여유 있는 데서 이쪽으로 옮겨와 있습니다. 점점 이제 실업 쪽에 좀 컨선이 가는 쪽으로 자꾸 오고 있거든요. 아직도 일본은 여전히 저물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이웃 나라인 일본을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은데.